안녕하세요. 1시간 문화 산책 홍예은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났다는 소식인데요. 믿기시나요? 분명히 올해 시작할 때만 해도 다이어리 첫 장을 펼치면서 올해는 진짜 다른 한 해를 보낼 거야 이렇게 다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달력은 6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시간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데 막상 제 자신은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나이는 1살 더 먹었고요. 작년보다 경험도 더 쌓였고요. 학년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저것 많은 일을 겪었는데 마음속에 저는 뭔가 비슷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달력을 보거나 생일이 다가오는 걸 깨달을 때면 요즘엔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와, 또 나이 먹을 시간이 다가온다. 그리고 이제 좀 그만 나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함께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전혀 이런 생각을 몰랐거든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일으킨다는 걸 몰랐습니다. 왜냐면 10대 때는 정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술도 마시고 밤늦게까지 놀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자유도 누리고 싶고요. 내가 돈을 직접 버는 삶을 꿈꾸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그 어른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또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근사해 보인다. 나도 저렇게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어른이 된 내가 막 모든 걸 다 알고 막 모든 문제도 막 빠르게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뭔가 꿈꾸던 그 나이가 되어 보니까요. 생각보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고 고민도 너무나도 많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20대 초반, 진짜 갓 20살이 됐을 때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언니 오빠들 보면서 정말 나보다 몇 살밖에 많지 않은데 되게 어른 같다. 근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학생 같은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도 조금만 나이를 더 먹으면 저렇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저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비슷하더라고요. 나이는 먹었는데 뭔가 정신 연령은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 어릴 때 상상했던 어른은 뭔가 항상 침착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해결책을 알고 있고 뭔가 감정적이지 않고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였는데 막상 현실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카톡 답장 하나 하는 것에도 고민을 하고요. 내가 내일 할 일을 체크를 하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알람을 3-4번 끄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끔은 다시 고등학교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방학이 되게 그립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되는 그런 방학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학창 시절 때는 되게 학교 가기가 싫었는데 막상 성인이 되고 이런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을 하고 나니까 방학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대학생 때도 방학이 있죠. 근데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방학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이죠.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달라진 건 하나뿐인 것 같아요. 그 놀고 싶은 마음을 이제는 대놓고 티내기가 어려운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안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말을 삼키고 웃으면서 해내야 합니다. 피곤해도 괜찮은 척 하고요.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척, 뭔가 다 할 수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어른이라는 게, 나이를 먹는다는 게 성숙해진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티를 좀 덜 내는 기술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요. 제가 아무리 동생한테든 뭐 후배들한테든 아무리 어른인 척을 해봐도 부모님 앞에서는 아직도 애의 모먼트가 나오더라고요. 전화만 해도 엄마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뭐 아빠 나 너무 배고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늘 똑같이 반응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몇 살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여전히 아이처럼 뭔가 대해주십니다. 그럴 때면 너무 고맙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른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자식인 애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평생 완전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뭔가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그 나이를 자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저는 있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인데요. 바로 유행어를 따라가지 못할 때입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트렌드에 불과 몇 년,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넷 밈도 다 알고요. 새로운 유행어가 나오면 누구보다 빨리 알고 이렇게 친구들과 재미있게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그런 밈들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들 웃는데 저만 이제 못 알아듣고 못 웃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왜 웃긴 거냐? 그게 왜 유행을 하는 건지도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생이 저를 보더니 와 진짜 늙었다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순간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나는 아직 마음만큼은 10대인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비슷하게 말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말을 하고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 부모님들이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 거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오면 괜히 멍해지는데요.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을 앞으로 말고 뒤로 돌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요. 이렇게 나이를 좀 체감을 하거나 옛날 기억들을 좀 떠올리다 보면은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나이를 체감하시나요? 그리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프닝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누가 나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줬으면 좋았는데 화가 가득 나있네. 너의 말투는 무섭기만 해. 내 여전히 알고 있어.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애써 숨기려는 네 모습에서 우린 끝이라는 걸 말해. 눈물이 나는 것만 때문일까? 멈추지 않는 연결은 때문인가? 전화 그만할게 너 힘드니까. 내가 미안해 감성 지워지라. 세상이 돌아나 어지러. 도대체 어떻게 널 잊어. 여행을 갈래 나 어제로. 비겁하지만 하루만 더 시간을 줘. 아직 정리가 안 됐어. 한 추억을 씻겨내며 약속 시간을 피해 다가가. 이해해줘. 생각보다 어려워서.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왜 시간은 앞으로만 가. 앞으로만 가. 눈에 찡그리는 너에게 다가가서 안겨도 될까. 비도 내리고 있네. 내 기분을 말해주는 날씨. 안개는 또 이렇게 네 얼굴을 가리는 걸까. 계산이려는 내 모습에서 이건 꿈이라는 걸 말해. 아침에 눈을 뜬 내가 미웠어. 아직 넌 내가 너무 괴로워서 넘어갔네. 또 의미 없는 하루로. 세상이 돌아나 어지러. 도대체 어떻게 널 잊어. 여행을 갈래 나 어제로. 비겁하지만 하루만 더 시간을 줘. 아직 정리가 안 됐어. 한 추억을 씻겨내며 약속 시간을 피해 다가가. 이해해줘. 생각보다 어려워서.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왜 시간은 앞으로만 가. 앞으로만 가. 앞으로만 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가끔 휴대폰에 사진첩 알림이 뜨더라고요. 몇 년 전 오늘의 추억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알림인데요. 사실 바쁠 때는 그냥 지나칠 때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한가한 날이나 괜히 감성이 올라오는 그런 날에는 꼭 그 알림을 눌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 사진을 열어보면 늘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와, 이 생각인데요. 그리고 와, 이게 벌써 몇 년 전이라고? 이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분명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년 전, 5년 전, 가끔은 10년 전 사진도 뜨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시간이 정말 무섭게 지나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이미지 한 장일 뿐인데 그날의 공기, 냄새, 그리고 또 기분까지 그 한 장에 다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사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막 따라 나옵니다. 아, 이때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아, 이날 비 엄청 왔었는데. 아, 이때는 진짜 아무 걱정도 없었는데. 이러면서요. 저는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면 감성에 좀 젖어들게 되더라고요. 특히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왜 어른들이 애들 사진을 보면 어릴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귀엽고 예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그 말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뭘 했다고 예쁘냐. 그런데 요즘은 옛날 그 아기 때 제 사진을 보면 그 의미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그렇게 웃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사진 속 제가 너무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웃으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정말 아이처럼 이렇게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만 있어도 저도 따라서 웃게 되는 그런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미소가 이런 거구나. 왜냐면 어른이 되면서에는 웃음에도 좀 이유가 생기고 눈치도 좀 생기고요. 활짝 웃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그때는 그런 주변과 상관없이 그냥 즐거우면 깔깔깔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보면 그 과거의 제가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넘기다 보면 또 보이는 게 있죠. 바로 주위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에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들, 그때는 정말 평생 친구일 줄 알았던 친구들, 하루에도 몇 시간씩 통화하고 또 맨날 붙어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정말 죽고 못 살았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커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 친구들 중에는 연락이 끊긴 친구도 있고요. 번호 자체가 없는 친구도 있고요. SNS로만 그냥 서로 가끔 소식을 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멀어진 관계인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 문득 연락이나 한번 해볼까? 잘 지내냐고 물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망설여져가지고 못하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뜬금없을 것 같고 갑자기 연락 오면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했고요. 거꾸로 제가 받는 입장이 되어도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진만 보면서 이 친구 진짜 재밌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그 친구들을 이제 일상 속에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다가 사진을 보면은 그때 그 얼굴들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웃겼던 말투도 생각이 나고요. 같이 웃었던 순간들도 생각나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잊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머릿속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친구들 사진도 너무너무 재밌었지만 그 가족 사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부모님 젊은 시절의 그 사진들 있잖아요. 어느 날 우연하게 이 앨범을 딱 꺼냈는데 엄마 아빠가 한 제 나이쯤 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너무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제 기억 속의 부모님은 저한테는 늘 부모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진 속에서는 그냥 제 또래 청춘이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웃고 있고 또 여행 가서 사진 찍고 있고 멋부리고 있고 그 모습을 보니까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저처럼 이런 미래를 걱정하던 시절이 있겠구나. 부모님도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꿈 많은 청년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 사진도 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옛날 사진을 발견하면 꼭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요. 야, 이거 봐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는데 친구한테는 야, 이거 봐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부모님한테는 이거 언제야?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한참 웃게 됩니다. 그 사진 한 장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 사진 하나가 또 다른 비하인드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더라고요. 너 이때 이랬잖아. 너 그때 울었잖아. 기억나? 이러면서 잊고 있던 에피소드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진짜 사진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사진은 단순히 그 순간을 저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야기를 압축해서 저장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사진을 잘 못 지웁니다.
휴대폰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알림이 계속 뜨는데도 사진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닌 사진조차 뭐 하늘 사진, 길 가다 찍은 꽃 사진, 아니면 친구가 보낸 웃긴 사진들, 이런 거 정말 다 못 지우겠더라고요. 지금은 별거 아니어도 몇 년 후에는 이렇게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예쁜 추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꼭 사진만 또 그렇게 옛날 추억을 회상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노래를 들을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추억의 노래 이런 거 하나쯤 있으시죠? 길 가다가 우연히 듣게 되거나 아니면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랜덤으로 돌리다가 갑자기 예전에 많이 듣던 노래가 나오면 순간 멈칫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 지금은 2026년도인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정말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자주 가던 장소도 생각이 나고요. 같이 듣던 친구도 기억나고 그 시절에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도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기억보다 그 감정이 먼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보거나 노래를 들을 때마다 향수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너무너무 그리운 마음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영화도 바로 이런 감정을 잘 담아낸 작품인데요.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게 만드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영화 이야기 나눠볼게요. 떠나지 마 Just stay 지금 이 시간을 멈춘 채 너와 함께라면 난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Forever young Blackpink is the revolution Forever young 너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늘 처음 만난 그날만 같길 Yeah 소리 없이 타오르는 불꽃같이 마지막처럼 내 입 맞추길 Hey 달빛 아래 내 맘은 설레는 나 수로 춤추러 갈래 Let's go 시간 let go 오늘이 가도 후회 없게 시간이 우리 둘을 떼어놓을 수 없게 순간은 영원할 수 있게 넌 내 마음에 불을 질러줘 후회 없는 젊음이 타오르게 지금처럼 너와 함께라면 tonight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Forever young Blackpink is the revolution Forever young Forever young Blackpink is the revolution 매일매일 bomb 이 노래를 blah blah Yeah we got that bomb Come again Come again Forever young boy so we ride and die 끝이 없을 것처럼 달려 너와 나 붉은 sunset 아래 너는 지금 내 옆에 Pink down and murdered out like it ain't a thing 다 필요 없어 주인공은 우리 Say life's a bitch but mine's a movie 내 diamond처럼 we'll shine together Whenever wherever forever ever ever 짜릿하게 더 위험하게 세상 저 끝까지 가볼래 Let's go 지금 let go 오늘이 가도 후회 없게 시간이 우리 둘을 떼어놓을 수 없게 순간이 영원할 수 있게 넌 내 마음에 불을 질러줘 후회 없는 젊음이 타오르게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아 tonight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Blackpink is the revolution Revolution
끝이 없이 달려보죠. We like to let's go. Girls wanna have some fun. We go dumb dumb dumb. Yeah, girls wanna have some fun. What you want? Girls wanna have some fun. We go dumb dumb dumb. Yeah, girls wanna have some fun. We're done done done. Let's go. What's a bu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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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계절은 지나고 봄이 또 찾아왔죠. 이렇게 시린 겨울을 우린 잘 버텨냈네요.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은 너무 넘쳐났지만 계절의 포근함으로 또 이겨내야죠. Remember that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갔죠. 어제의 추억이 내일을 그저 잊혀지기를 힘겨운 발걸음으로 뛰죠. 봄날의 밤 공기를 마시며 봄바람에 맘을 달래보다 습관처럼 걸었던 거리엔 아픈 계절의 향기만 남아 그녀가 자꾸만 생각이 나. 눈물이 나네요. 눈물만 나네요. Remember that. Alright. 오랜 시간 얼었던 땅도 녹아내리고 계절의 반복 그 속에 미련인지 알 수 없는 지금 기분은 시간을 되돌려줘. 지금 난 그대로 돌아와 있어 때맞춰 떠나던 여행처럼 yeah. 썩 나쁘지 않은 기분 하지만 또 뭉클해지는 가슴이 말하는 메시지는 I wanna give you my life. 그 아름다운 날들이 지나가죠. 오늘의 기억에 내일은 그저 웃을 수 있게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죠. 봄날의 밤 공기를 마시며 봄바람에 내 맘을 달래보다 습관처럼 걸었던 거리엔 아픈 계절의 향기만 남아 그녀가 자꾸만 생각이 나. 눈물이 나네요. Remember that road we used to walk down on the way to your home, girl? Do you remember that? 봄이 올 때마다 꽃이 피는 것처럼 이 길 걸을 때마다 네 생각나, girl. 봄날의 밤 공기를 마시며 봄바람에 내 맘을 달래보다 습관처럼 걸었던 거리에 필름처럼 봄날의 기억이 이제 와. 자꾸만 생각이 나. 눈물이 나. 안녕 봄아, 넌 여전히 예쁘구나. 이 향기도 바람도 스며있는 봄그람 흘러간 시간이 무색할 만큼 그대로인데 왠지 난 작년의 봄 앞에 머문다. 우린 아주 창밖에 더없이 해맑게 나를 안아주는 햇살이 고마워. 너도 어딘가에서 이 봄을 느끼고 있겠지 아마. Remember that.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영화는 바로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중에서 어른 제국의 역습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짱구 극장판 중에서도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죠. 어떤 분들은 이건 어린 영화가 아니라 어른을 위한 영화다 라는 이야기 할 정도로 명작입니다. 사실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거창하죠. 어른 제국의 역습.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유치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면 굉장히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사람들은 왜 과거를 그리워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20세기 박물관이라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1970, 80년대에 일본의 거리, 문화, 그리고 음악, 그리고 생활상 이거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테마파크 같은 곳인데요. 어른들이 이곳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어릴 때 듣던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어릴 적 보던 풍경이 펼쳐지고 어린 시절 먹던 음식 냄새 그리고 잊고 지냈던 추억들이 또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른들이 이 20세기 박물관에 너무 빠지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삶에 관심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도, 가정도, 그리고 책임감도 전부 내려놓고 과거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향수병에 젖는 정도로 보이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집니다.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게 되고요. 심지어는 부모의 역할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짱구의 부모님인 신형만 그리고 복미선도 이 예외가 아니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게 과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현재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아이들입니다. 짱구와 친구들이 어른들을 되찾기 위해서 나서는 거죠. 그게 이제 영화의 큰 줄거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단순히 줄거리만 듣고 보면 추억에 빠진 어른들을 아이들이 구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이야기구나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화를 보면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다 보면 어른들이 왜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진을 보다가 혹은 노래를 듣다가 옛날 친구를 떠올리다가 문득 그 시절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별거 아닌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 어른들을 마냥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아름답게만 그리지 않는다는 점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리움이나 향수를 다루는 작품들은 옛날이 좋았지 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물론 아름답고 소중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 수만 있을 순 없다.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 세대가 되게 공감할 장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죠. 바로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그 짱구의 아빠 신영만 씨의 그 회상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도 짱구 극장판 중에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이 짱구 아빠가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그 삶까지를 떠올리는 장면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을 따라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이제 취업도 하고 짱구 엄마도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짱구 짱아를 낳아 그 가족을 형성하기까지 그 짧은 장면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영웅처럼 세상을 구한 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가 사는 그런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만 보면 괜히 울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장면이 이 영화 전체의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상 장면처럼 과거는 되게 아름답죠. 하지만 현재의 나 역시 과거의 선택들과 나의 경험이 모여서 만들어진 존재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영화 속 악역인데요. 보통 어린이 영화, 어린이 애니메이션의 악역이라고 하면 뭔가 세계 정복을 꿈꾸거나 뭐 엄청난 악당 이런 인물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악역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세계 정복이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바라는 그 과거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저는 어느 정도 그 악당의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한 번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영화는 결국 이야기합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간직해야 아름답다고요. 현재를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현실 도피가 된다고요. 이런 감상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의 되게 큰 특징이 어릴 때 본 거랑 어른이 돼서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는 이제 짱구가 활약하는 뭔가 모험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악당을 물리치고 가족을 구하는 이야기로 보이죠. 그런데 성인이 돼서 다시 보면 전혀 다른 영화가 됩니다. 이번에는 어른들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들이 과거를 그리워했는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는지, 왜 옛날 음악과 풍경에 눈물을 흘리는지 그 감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몇 년 간격으로 되게 자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나이가 들수록 새롭게 보이는 영화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던 건 정말 어릴 때였거든요. 그때는 완전 짱구의 입장에서 영화를 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왜 저러지? 애들을 챙기는 게 어른들의 역할 아닌가? 회사도 가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는데 왜 저렇게 다들 과거를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 뭔가 과거에 대한 향수라는 감정 자체를 잘 몰랐기도 했고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그냥 짱구가 어른들을 구하는 모험 이야기 이 정도로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른 제국의 역습 이거는 성인이 돼서 다시 무조건 한 번은 봐야 된다 라는 글을 보고 나서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해서 보게 됐는데 너무 다르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볼 때는 짱구보다 이제 어른들한테 더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20세기 박물관 있잖아요.
옛날 음악 나오고 옛날 거리 풍경이 있고 옛날 물건이 가득한 그 공간을 보는데 솔직히 저도 한 번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저도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다의 수준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영화 속 어른들도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악역인 켄 그리고 차코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릴 때는 이 어른들을 유혹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들은 결국은 과거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무서운 이유가 악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였어도 그렇게 당했을 것 같다. 이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단순히 추억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어른들에 대한 영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계속 명작으로 불리는 것 같고요. 혹시 어릴 때 보고 오랫동안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계기로 한번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영화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나의 비밀 난 아직도 긴 꿈을 꾸고 있어 그 어떤 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침 햇살이 날 두드리며 hello 매일 머물렀다 가는데 모르지 처음으로 너에게만 보여줄게 나를 따라 You and me 손을 잡아 You and me 내 안에 소중한 혼자 너를
저기 있어 아직은 별거 아닌 풍경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곧 만나게 될걸 그 안에 버티고 놀라우던 시간도 한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야 너의 비밀 어서 어떻게 달아나줘 Beautiful 이 영화에서 정말 흥미로운 이제 설정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향기인데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보통 추억을 떠올릴 때 사진이나 노래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화 속 악당들은 단순히 옛날 거리랑 음악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 어른들이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향을 퍼뜨려요. 그래서 그 향을 맡은 어른들은 점점 현재보다 과거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황당한 설정 같기도 하죠. 향기 하나로 사람들이 과거에 빠진다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히려 현실적인 설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오래전 기억이 떠오른 적이요. 저는 가끔 그 학교 앞에 분식집 냄새 같은 걸 맡으면 학창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떡볶이 냄새, 어묵 국물 냄새 같은 거요. 그래서 순간 하교하던 길이 떠오르고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비 오는 날 흙냄새를 맡으면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이나 노래는 일부러 꺼내 봐야 하고 또 일부러 찾아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향은 정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근데 실제로 후각이 기억이랑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향을 맡는 순간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는 거죠. 영화는 바로 이 점을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어른들은 그 향을 맡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현재보다 과거를 더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저는 특히 이 설정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향에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향수나 바디로션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향으로 기억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 어릴 때 쓰던 바디로션 향을 우연히 맡게 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매장에서 시향하다가 우연히 맡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도 그 기억이 확 올라옵니다. 제가 그 로션을 쓰던 방의 기억도 나고요. 그때 입고 다녔던 옷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제 계절마다 향수를 좀 바꿔서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향수 정리를 하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진열장에 놓여있는 향수를 하나씩 꺼내서 뿌려보면 그 향수마다 생각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향은 20살 때 많이 썼던 향이고 어떤 향은 최근에 썼던 향이고 또 어떤 향은 유독 힘들었던 시기에 뿌렸던 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향을 맡는 순간 그때 그 감정도 같이 돌아옵니다. 이때 진짜 행복했는데 나 이때 시험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향과 함께 또 사람도 떠오릅니다. 같이 향수를 사러 갔던 친구, 이 향이 좋다고 해줬던 친구,
그리고 선물 받은 향 같은 경우에는 그 선물을 사줬던 사람, 또 그런 기억들까지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향수가 단순히 좋은 냄새를 나게 하는 물건이 아니라 그 기억을 담아두는 작은 병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여행을 갈 때마다 향수를 하나씩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굳이 여행을 갈 때 향수를 사지 싶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여행 동안에 그 향수만 계속 뿌린대요. 아침에 나갈 때도 뿌리고 관광할 때도 뿌리고 이렇게요. 그렇게 여행 내내 같은 향을 사용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뒤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다시 그 향을 맡으면 여행 기억이 그대로 떠오른다는 거죠. 사진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좋은 방법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향을 통해서 여행지의 공기, 그날의 설렘, 또 그 순간의 기분까지 그런 것들을 향들이 좀 잡아두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어른 제국의 역습 이걸 보면서 향기라는 설정이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되게 현실적인 소재라고 느꼈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향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걷는 나 말할게 아직 다 못다한 말들 전일 날의 둘만의 성을 쌓아놓았나 그리고 너와 나 언젠가 우리가 만날 그 길에서 너에게 고백할게 떨리는 마음에 간직한 둘만의 거리 수줍기만 했던 우리 기억하니 넌 모르지 못한 나의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걸 그 길에서
오늘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추억이 된다는 거. 저는 가끔 과거를 그리워하지만 또 미래의 저는 지금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 나중에 떠올렸을 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하루를 보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1시간 문화 산책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알았을까 붉어진 뺨과 수줍게도 모은 손 위로 무얼 기대하고 있는지 날 그리도 많이 보며 걷다가 문득 생각났던 얄궂은 농담 말해주려 고개를 돌리다 그때 아마 느꼈을 거라 난 믿어